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필리핀 물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의 실수,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필리핀 물가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블로그나 또 뭐 카페, 또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필리핀 물가가 싸지 않다, 이제 필리핀은 끝났다, 그렇게 물가가 비싼데 어떻게 사나,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그 쇼핑몰에 가서, 그러니까 SM몰이죠. SM몰에 가서 그 영상을 찍어서 하나하나 그 물가를 비교해서 올리면서 절대로 싸지 않은 필리핀 물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고, 아주 그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사례랍니다. 그것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바로 반문화, 또 필리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해마다 올바르지 않고 틀린 정보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몰라서 또 못 배워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다 잘 배우고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원활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의 실수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물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곳이 바로 SM몰입니다. SM몰에 있는 슈퍼마켓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SM몰에 있는 슈퍼마켓이 아주 친근합니다.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뭐 이런 류의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여기보다 싼 곳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세일을 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한국의 대중들이 많이 접근을 해서 오직 그 물건을 쇼핑하는, 생필품을 쇼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SM이라는 곳은 한국의 그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먼저 필리핀의 SM몰이라는 것은 필리핀에서 가장 크다고 할 만한 그런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정치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그리고 필리핀 국민들이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송금하는 달러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마트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SM몰에 있는 슈퍼마켓, 그런 슈퍼마켓하고 한국에 있는 마트들하고 가격이 같을까?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이런 것들은 한국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SM몰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런 것도 한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필리핀 슈퍼마켓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슈퍼마켓이죠. 피어골드라고 있습니다. 피어골드. 그런데 그런 피어골드는 SM몰에 있는 슈퍼마켓보다는 물건값이 저렴합니다. 또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마트, 이런 마트가 있고, 또 재래식 시장이 있고, 또 인근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면서 또 그 다른 유통구조로는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그런데 필리핀도 한국처럼 이런 대형 쇼핑몰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이 있고, 또 재래식 시장이 있고, 또 슈퍼마켓도 여러 체인점이 있는 형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려면은 반드시 지프니를 타거나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어귀에 만들어진 작은 시장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 가는 시장들은 그냥 필리핀 서민들이 동네에서 늘상적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지프니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집 어귀에 있는 바로 사리사리 숍,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런 곳을 또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또 이 도심에는 큰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교통비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의 상당 부분이 교통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비가 비싼데, 왜냐하면 필리핀은 기름을 다 수입을 하고 자동차도 100%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비싼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필리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점들은 바로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시장들입니다. 시장이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상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곳은 물건을 낱개로 팝니다. 낱개로. 그런데 슈퍼마켓, 그러니까 SM몰에 있거나 피어골드 같은 슈퍼마켓을 가게 되면 낱개로 파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팝니다. 묶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구축이 된 그런 가족들이 쇼핑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하게 필요할 때는 동네 어귀에 있는 사리사리 스토어 또는 동네 어귀에 있는 그런 작은 동네 시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곳은 당연히 물가가 쌉니다. 가령 SM몰이나 유통구조는 100% 부가세를 다 냅니다. 그런데 재래식 시장은 일단 부가세를 내질 않죠. 그런 차이가 있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물건값이 당연히 쌉니다. 그래서 필리핀 서민들은 대부분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 서민들이라고 해서 SM몰에 있는 슈퍼마켓을 안 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가지만 주로 많이 사는 것은 재래식 시장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시장의 물가하고 슈퍼마켓의 물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쇼핑몰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게 되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쇼핑을 즐길 수가 있지만, 반면에 재래시장은 그런 편의시설이 없죠. 그냥 뜨거운데, 시장 아니니까 덥죠. 그런 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물건을 다 골라야 되고, 또 상점마다 물건값을 따로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서민들이 재래식 시장을 이용하거나 동네 어귀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령 요즘 망고가 싸다, 망고 값이 반값도 안 낸다, 이렇게 그 필리핀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엘니뇨 현상이 심해서 고온 기후가 지금 많이 지속되죠. 그래서 망고 농사가 풍년이 돼서 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닐라에서는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망고 농장에서 또 마닐라까지 오는 그런 유통 구조가 있는데, 그 유통 구조는 바로 대부분이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그러니까 산지에서 망고 가격은 떨어졌어도 산지에서 시장까지 오는 물류비는 더 오르거나 변한 게 없죠. 오히려 올랐죠, 조금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건값은 약간 내렸어도 물류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하스시에 가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곳에는 망고 값이 반값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농장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으로 가져가서 팔기 때문에 정말 무지하게 쌉니다. 반값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시 마닐라로 오려면 배 타고 트럭에다 싣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물건값이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재래식 시장하고 쇼핑몰에 있는 슈퍼마켓의 물건이 품질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수입을 해서 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식품 이런 것도 재래식 시장이나 슈퍼마켓, 쇼핑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래식 시장이 더 싱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릇이나 뭐 이런 생필품 이런 것들은 재래식 시장이 더 종류가 많고 저렴하죠. 그런 것들은. 이렇듯 필리핀의 유통구조하고 한국의 유통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도 다르죠. 그런데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리핀 물가 안 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변함없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국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눈치로 때려잡아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데다가, 또다시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저품질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물가에 그렇게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가고 나면 또 다른 또 그런 남자들이 오기 때문에 물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곳이 그런 저품질 여자들이 드글거리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만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물가 안 싸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필리핀 임대료 안 싸, 한국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 나온 지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세대가 바뀌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지금까지도 반복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안착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이라고 해서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10년 전에 그 필리핀 물가만 생각해가지고 필리핀 지금 하나도 안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도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물가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필리핀도 10년 전보다 지금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지금도 예를 들면은 한국의 물가하고 필리핀 물가를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면 필리핀 물가가 당연히 국력의 차이만큼은 쌉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 아니면 반문화가 성행하는 곳,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 이런 것은 어느 도시든지 비슷합니다. 그 점을 아시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